원은 이제 내가 무제약적이며 무한정한 절대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존재가 되는 순간 끝나버려. 야, 내 인생에서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 돼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인생은? 없어요. 대통령 되어버렸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원을 세운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번영하고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대통령도 되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또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자기가 세웠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은 대통령으로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자기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나는 그걸 이제 절대 자유라고 보고 있고 또 끝없는 자유라고 봐요. 한량없는 자유. 이게 바로 한없는 중생을 다 건지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중생무변서원도 가도 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건지겠다는 말은 내가 중생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우리 살아있는 생명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하겠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무한정하고 또 절대라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자유의지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라고 할 때,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대개 보면 욕망을 토대로 해서 네. 정치적 자유가 이야기돼요. 네. 우리들이 말하는 요즘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를 억압하냐 할 때는 소유 자유,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왜 못 갖게 하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네. 이건 전부 욕망을 축으로 해서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욕망을 축으로 해서 자유가 논의될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투쟁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갖고 싶어. 누구든지 자유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럼 누구든지 가지려고 이제 손을 뻗칠 거 아니야. 네. 그다음 누가 가져야 돼? 한 사람만 가져야 돼. 힘센 사람이 가져야 돼. 힘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아웃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그 바탕에 뭘 깔고 있냐면은 싸우라는 거야. 싸워서 쟁취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는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갈등과 투쟁으로 몰아넣겠어. 갈등과 투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투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유의 의미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좀 배고픈 사람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원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뭐 싸울 일이 있겠어? 자, 여기에 지금 쌀이 한 가문 있어요. 그러면 욕심으로 가면 전부 자기 집으로 갖고 가려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지. 근데 우리가 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쌀은 배고픈 사람한테 갖다 줍시다. 그러면은 세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들고 배고픈 사람 쪽으로 갈 거 아니야.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가 갈등과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네. 이런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삶 속에서 보편화시키고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불교에서는 이제 원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력을 길러서 내가 좋은 직업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만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디를 가나 이제 결국은 또 싸움밖에 안 벌어져.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갔더니 뭐 40도 안 돼서 막 백수가 되고 그런 다음에 요즘은 왜냐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들어갈 때는
자기가 배운 것이 좀 쓸모가 있었는데 요즘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면 또 쓸모없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뭐가 돼? 바로 소모품처럼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자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원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붙이는 건 아주 잘못된 건데 인적 자원부, 뭔 자원부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두 자원화 시켜버렸어.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 정부 부서 가운데도 뭔 자원이라는 말, 사람을 자원이라고 세버리더라고. 이건 정말 이제 잘못된, 말하자면 그 인간이 주인이 안 되고 인간이 자본의 자원이 되어버렸어. 돈 버는데 필요한 자원이죠. 뭐 인적 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사람은 그 자체로서 자원이 될 수 없어. 사람 그 자체가 주인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자유의미가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뭐 옛날 그 88 올림픽 때인가 뭐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있잖아. 뭐였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뭐 될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만. 죄송한데 저희 90년대 그래? 88년도에 이 세상에 없었어가지고 정수라라는 가수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이건가? 불렀는데 네. 뭐야? 대한민국. 그렇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네.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가 있대. 근데 실제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알고 보면.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욕망을 마치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허황되게 띄워놓고 그쪽에다 우리를 몰아 넣어버리니까 사회 전체가 이제 그 속에 매몰돼가지고 뭐든지 하면 될 것처럼 하지만 사실 살다 보면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이런 이제 구조로부터, 이런 허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을 축으로 해서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이제 자유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결론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원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충생들을 위해서 살자. 또는 모든 번뇌,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법문무량 서원학이지 않아. 네. 불도무상 서원성은 뭐냐면 이걸 실천해가는 실천적인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홍성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치 욕망도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이제 보이죠. 내가 네. 지금은 의사가 아니지만 의과대학만 나오면 의사야. 난 의사가 되겠어. 이런 것도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사는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새로울 것도 없는 직업을 지가 갖고 싶어 하는 거지, 지금. 이미 만들어진 의사라는 지위와 직업을 지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니까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 원을 추구하는 사람이 의사가 될 때는 아직은 없는 새로운 치료법이나 이런 걸 자기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지. 없는 걸,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세계를 자기 세계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삶이 된다. 이것은 이제 내가 그래서 원은 끊임없이 미래를 지향한다. 욕탐은 사실은 과거지향적이다. 이제 그 이야기의 이제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할까? 이 내용에 있어서 내가 스티브 잡스라는 분 있죠? 네, 잡스. 네. 애플. 네네. 네. 애플. 그분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다지 아마?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자기 집 이 주차장, 미국 집들은 보면 집 안에 주차장들이 네. 딱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도구들도 있고 그래.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뭘 놔두고 앉아서 컴퓨터 만들고 해가지고 네. 시작한 게 애플이라며. 그러니까 이 사람 삶 자체가 남들이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뭔가 자기는 자기 식으로 살았던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에 2005년도에 대학을 졸업도 하는 사람이 대학 졸업식에 가서 이제 명사 초청 연설을 해요. 그 연설문이 이 내용이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사는 겁니다. 당신은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늘 갈망하고 바보처럼 도전하세요. 나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원의 본질이다. 원. 남들이 사는 대로 다른 사람이 의사로 사니까 나도 그렇게 의사 노릇 하고자 하지 말라는 거야. 의사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의사 노릇을 해라는 거야. 응?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는 자기 마음이지 뭐. 안 되는 법은 없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은 사실은 행복하지 겉으로 볼 않다.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뭐 웃어도 되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행복한 삶이 못 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겉만 보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네. 사실은 이제 그래도 나는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행복한 삶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별다를 것도 없이 살고 있구나. 남들이 볼 때는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이러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것 같은데 보니까 나나 뭐나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먹고 사는 게 또 생각하는 것이나 또 살면서 느끼는 갈등이나 고민 이런 것들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한 번은 검사하는 친구가 내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네. 묻더라고. 그래서 불교 이야기를 좀 내가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만 내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게 내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그래. 정색을 하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사기꾼 도둑놈 잡아다 놓고 와서 너 도둑쳤지, 너 사기쳤지 이러다 보면 하루가 간다. 내가 날마다 이거 하고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퇴초 우리가 볼 때 검사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은데 밤에 앉아서 범죄자들 데려다 놓고 앉아서 지금 취조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막 검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워요. 아직 앉아서 그 애들하고만 놀았지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속을 잘 모른다고. 갇혀 있는 거야 알고 보면.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것이.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이죠. 그래가지고 막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줄 때는 굉장히 크게 되지만 권력이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것이 없는 거야 알고 보면. 있잖아. 생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되지만 막상 그 일 한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득이 되겠어. 누가 좀 변호사가 또는 어떻게 해서 준 금전적 이익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런 이익들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피해는 엄청난데 사실은 이익은 너나 나나 별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사회 제도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정말 내 친구 검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 항상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수사를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그 친구는 검사할 친구가 아닌데 그 판사할 친구인데 이제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은 판사는 그걸 보지 않아. 네. 증거가 정확한가. 검사는 네. 무조건 막 잡아서 눌러 하지 않아. 근데 이 친구는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했다는 거지.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직업이 뭐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이제 원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욕망을 가지고 사느냐 탐욕을 가지고 사느냐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을 가지고 살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스스로 자유롭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원의 문제는 결국은 남들대로 남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 식으로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자기 희망이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스티브 잡스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이건 불교의 원에다가 원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췌장암인가? 네,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도 그랬겠지만은 그 뒤로 더욱더 명상을 열심히 했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밖에서 돈 벌러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는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던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췌장암이라는 것을 진단받고도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자체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황망할 것이다.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죽음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이제 췌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도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우리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나 참 오늘 잘했어. 오늘 잘 살았어. 이렇게 자신을 잠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참 스티브 잡스의 그 어록 그것도 평생 남긴 것도 아니고 죽기 얼마 전에 아주 참 그 각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막 보물처럼 쏟아낸 그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내가 보니까 다 부처님 말씀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불교가 좀 너무 비상적이고 추상적인 그 관념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홍서원도 막 모여가지고 막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하고 막 소리쳐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고통 문제를 내 문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사홍서원도 나는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불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게 바로 욕망의 선택을 하지 말고 원을 세워서 삶의 주인이 되어라. 그게 불교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제 삼귀, 자유평등, 평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원을 세워서 실천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귀에서 시작해가지고 불교는 사홍선에서 결론이 난다. 불교란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삼귀 사홍선이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나온 이제 내용들은 네. 여러분들이 읽어봤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또 읽어보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이 사홍선에서 좀 표현하고자 했던 생각들은 방금 강의를 통해서 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니까 뭐 오늘 강의도 좋고 또 그동안 내용들 중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좀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저 있습니다. 네. 여기 오늘 내용 중에 의술을 익히는 행위는 업이고 의과 대학생으로서의 법신은 보입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법신은 아까 그 법을 지켜서 행동하는 내가 이제 법신이라고 한 건 뭐냐면 네. 우리들이 행위하고 있는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법신이라고 내가 이제 표현했어요.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습이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네. 뭐 도둑질을 통해서 나타나면 이게 이제 도둑놈이지. 네. 이게 이제 업보의 몸을 법신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업보. 사실 이제 이 법신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사상이 대승불교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법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전체를 법신이라고 불러. 그 가운데 그 법신의 그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의사도 나오지 않아. 네. 그럼 의사라는 것이 뭐 저 혼자 의사가 되겠어? 아니면 세상에 병든 사람도 있고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법신 움직임 속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하면은 그게 법신이 병 고치는 일을 하면 그 업의 결과로서 보신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보라는 거는 업을 짓는 그 업의 결과를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결과. 말할 때에 법신은 한 생명으로서 있는 우리의 참 모습, 본래 모습이지.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는 개는 개대로 살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지 않아.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지 않아. 그 일을 통해서 한 일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제 보라고 그래서 보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업보의 보신으로서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드러나는 거고 화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일부러 법신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쓴 것은 이때 이제 법신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직접적인 여기서 쓰고 있는 법신 의미는 뭐냐면 네. 오온이라고 했을 때 네. 오온은 중생들의 환신이야. 거짓된 몸. 참된 나가 아니죠. 네. 근데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치우고 사니까 거짓된 나를 붙잡고 사니까 욕망 또 그걸로 인해서 죽음 이런 문제들이 생겼잖아. 네. 근데 이제 법신은 뭐였냐면 개, 정, 해, 해탈, 직연신이 있다고 그랬죠. 네. 오분법신. 네. 그러니까 오분법신은 뭐였냐면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계행을 실천하면서 만들어지는 우리 모습이에요. 개, 정, 해탈, 직연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업보로서 자신을 이제 만들어가는 존재를 법신이라고 내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은 중생이죠. 네. 중생들은 허망한 그 의사라는 존재를 잡고 취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제 법신은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노릇을 하려고 하잖아. 의사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법신이라고 내가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당연히 고등학생으로서의 원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고통을 좀 없애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중생무변 소원도 번외무진 서원단 이런 서원 아니겠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가면 그 노력을 했잖아.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네. 그 결과로서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생이라고 하는 과보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 보신이 거기서 머물지 않지요. 또 졸업해서 의사가 되지 않아. 의사가 되면 또 거기서 머물지 않지요. 더 좋은 의사가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업보로서. 근데 또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내가 뭐라 해야 되냐 질병을 치료하는 이 행위를 원을 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배우가 되고 싶은데 뭔가 저는 아직 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은 없어요. 제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생각을 계속 해봐야겠지만 그 원을 세우고 이제 나는 그 원으로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근데 원이 없을 수가 있어? 아니, 나- 원이 없을 수가 있네. 뭔데? 어? 배우로서의 원이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원은 무조건 내 안에 존재하는데 내가 잘 못 찾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 그치? 아니 잘 모르겠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아까 내 이야기했죠. 항상 우리는 현재에 머물고 있지 않고 항상 나 자신을 미래에다가 투척한다니까. 네. 네. 앞에다 먼저 자기를 던져놓고 뭐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 네. 그게 없으면 인생이 참 맛이 없지. 네. 이제 그때 우리에게 좌절이 오고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상실해 버릴 때 오는 거 아니겠어? 아무리 뭘 해봐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자신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자기를 억압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건전하게 원을 세운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활력과 행복감이 생겨요. 행복감이. 아까 이제 뭐 자기는 도저히 하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이제 사회가 그래서 그러한 원들이 네.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원대로 안 돼. 그리고 또 원이라는 게 원은 이제 우리가 자기가 서 있는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현재 상황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현재 자기가 있는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 만약에 정말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네.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뜻을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세상에다가 이제 자기를 내서 좀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합격했는데 저는 지금 학비가 없어서 의과대학에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나는 정말 사람들의 병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또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노력들 생각만 갖고 있는데 형편은 안 되면 어쩝니까? 그거 뭐 생각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해버린다면 하나마나 생각이지. 끝까지 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그러면 길이 열릴 거 아니냐. 나는 이제 이렇게 봐요. 나는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이 붓다나라 지금 이거 하지 않아요. 이 붓다나라는 내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 사상은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함께 서로
평화롭게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 대학 교수 정년하고 네. 그럼 내가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찌 보면 아, 교수님이요? 어, 없으세요? 내가 뭔 돈 있어. 아, 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어. 네. 내가 뭐 갚은 줄 알아? 아니, 이것도 네. 보혜 회장님이 네. 내 강의를 들어보고 참 강의가 좋습니다. 교수님이 혹시 이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걸 가지고 한번 뭐 필요한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분이 다 이거 뭐 이 관리비 이 모든 걸 다 해줘. 이게 나는 여기 와서 쓰고만 있지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 나도 그거지 알고 보면 누가 주는 것 같아가 쓰고 있지 내 것이 없다고. 알겠어? 네. 뭐였죠? 비구. 비쿠. 비쿠. 비구라니까. 아니 진짜. 네. 네. 그랬는데 그렇지만 나는 원이 있으니까 네. 이 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책도 쓰지 않아. 부지런히 책도 쓰고 뭐 내가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지잖아. 지금도 불교대학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불교대학도 그래. 만약에 이 불교대학을 저런 교수님들을 초빙하려면 저분들한테 이제 뭐 연봉 얼마를 줄까요? 그러면 저분들은 대학에서 최고의 그 실력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거든. 이런 분들을 이제 초빙하려면 뭐 연봉 한 1억 정도는 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뭐 줄 연봉이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나 이제 이야기했지. 내가 불교 이런 현실을 보니까 이런 불교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대. 원이 있다는 거야 그분들도. 원이 모아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대학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분들 우리 지금 여러분 한 강좌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네. 그럼 나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시간이라도 잘 가. 혼자 앉아서 20시간을 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많이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한 학기 강좌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학생들 앞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카메라만 보고 해야 되니까 엄청 더 힘든 작업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도 불평 없이 이거 잘해 마치고 굉장히 또 기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키워가자고 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원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은 없어도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 이게 업보야. 이게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서 성취들이 있게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지 못하고 해. 돈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좌절이죠. 근데 세상에 큰 일을 해놓은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려운 상황에서 했더라고. 어떻게 있는 것 갖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 지금 내가 한 수천억 가지고 있으니까 불교대학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교수들 뭐 실력 있는 교수들한테 얼마 줄 테니까 오시오. 강의실도 이렇게 탁 내 돈으로 만들고 해보면 쉬울 것 같죠? 근데 만들어놔도 그건 잘 안 돼. 교수들 뭐 더 주시오. 뭐 처우가 불만이요.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 그런데 원으로 하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은 우리도 좀 더 여기서 뭐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요?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도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강의해주고도 또 물적으로 좀 더 보태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시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 내가 감동을 했죠. 역시 원이 모여야 되겠구나. 일을 하려면은 욕심이 모여갖고는 안 돼. 뭐 욕심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되고 그런 원의 힘.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게 되면 저절로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선 양이 만약에 이제 뭘 하고 싶은 원이 있을 때, 난 한 가지 이제 좀, 뭐랄까,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이게 정말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이냐, 아니면 이 일이 좀 더 널리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이냐, 이런 걸 이제 좀 더 생각해 보고, 자기 행동의 그 어떤 그 결정의 방향들을 좀 더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 또 배우가 된다 할더라도 내가 배우가 된다면 배우로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사회의 세상의 어떤 모습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 네. 나는 배우로서 그러한 문제들을 세상에 알리고 뭘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자기의 개성.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배우 저 배우 있는데 막 배우라는 직업 하나를 갖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배우가 될 것인가, 나는 배우로서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찰리 채플린 같은 이제 그 코미디언은 단순히 막 사람들 앞에서 웃기는 게 아니라, 채플린이 이제 지금도 우리 이제 배우 중에 굉장히 위대한 배우라고 칭송받는 게, 그 사람은 그 사회를 읽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기계화가 한참 진행되면서 네. 기계 만능이 되고 인간 소외가 막 일어날 때, 네네. 그때 그 상황, 시대 상황을 코미디로 만들어서 연기해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 정신을 공감해 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불교 공부했으니까 나도 이 시대를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대를 내가 읽어내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접근하게 되면 좀 더 배우로서 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네. 뭐 나는 이제 배우나 이런 세계는 잘은 모르지만 네.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또 꼭 뭐 이제 우리 인생에서 배우만이 자기가 삶은 아니니까 이제 또 좀 더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과연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고 살까, 나는 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강의가 다 약 끝이 끝난 났나요? 것 같은데, 꼭 이번 강의를 통해서 뭐 느낀 소감이라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한번 해볼까요? 그 지선 씨가 그 뭐 장문의 문장을 써왔다고, 네, 텍스트를 아니, 가지고 근데-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먼저 하시는 게 왜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요? 왜요? 왜요? 엄청 긴데. 저는 듣고 지선 씨가 어떻게 느꼈는지 좀 생각하고. 지금 베끼려고요? 아니요. 원래 시험 보면 좀 커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니. 그 야비한 놈 아닙니다. 아니, 그 야비하다기보다도 좀 더 참고해서 또 네. 자기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 네. 준비를 많이 했나. 카메라 보고 하세요. 네, 어저께 예. 그냥 써봤습니다. 아이고. 좀 잘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되게 길어가지고 길면 지루하실 좋지. 수도 있어요. 뭘? 좀 잠깐 자고 있겠습니다. 그 20시간 강의도 들었는데. 저는 불교라는 학문이 단순히 좀 남들보다 덜 먹고 조금 먹고 뭐 채식만 먹고 항상 온화하게 자기를 다스리고 또 속세랑 이렇게 단절돼서 스스로를 뭐 어떤 방식으로 단련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딱 첫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이 종교는, 이 불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행하는 게 불교다. 이 종교의 그게 이 종교의 본질이다. 이 말씀을 듣고 뭐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반항적이었어요. 처음엔 사실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 부처님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렵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철학적이다. 근데 좀 그래도 흥미롭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종교라는 게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나갔었는데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어떤 구원이라는 거를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올려도 제 마음이 평온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 나오는 단어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고 죽으면 뭐 지옥이나 천국은 따로 또 어디 있고 또 그냥 뭐 내 한평생 내가 즐거운 거 하다가 늙어 죽으면 끝 아닌가? 이런 좀 단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연기법을 배우고 그 생각들이 이제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과 심지어 사물,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과도 연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과 다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더 남들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삶도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깁처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대체 내가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셨을 때 머리가 좀 약간 땡 해지면서 그럼 나 이제까지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수상행식 이걸 배우면서 괴로움은 욕구에 의해서 생긴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질문을 준비했을 때 반려견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그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떨리냐 교수님한테.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내 강아지만 소중하고 이 세상의 다른 강아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답변을.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을 하라고 너무 집착적인 갈 애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또 한 번 또 댕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느끼기에 좀 제가 오빠도 동의하겠지만 좀 더 남들보다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저도 모르게. 근데 그것들이 여기에 이런 곳에 다 이제 뿌리 깊게 내 생각들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즉 나는 동사고 연기하고 있는 동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이제까지 했던 고민들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책이 어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겼을 때 열쇠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깜짝 놀랐어. 사실은 강의했지만 네. 이렇게 또 강의에 몰입해서 듣고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 그러면 그냥 지식을 암기하고 외우는 것이 수업이잖아요. 나는 이제 불교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100% 이상의 결과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야, 그렇잖아? 교수님 그래도 한 명은 확실히 성공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글쎄, 근데 나머지 한 학생은 어떨지 나 그게 궁금하네. 그리고 저는 약간 원래 좀 약간 좀 뭐랄까, 제 잠도 원래 좀 잘 못 자고 약간 우울감이 좀 심해서 약간 좀 약간 뭐랄까,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해야 되지? 랑 이 질문이랑, 그리고 제가 대학을 늦게 졸업했는데 30살 한 2, 3년 정도 전에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고 사회댕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다른 어떤 집단에 속한 게 아니니까 되게 뭐랄까,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무도 그걸 저한테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집단 안에 있을 때는 편했거든요. 그 룰에 따르면 되니까. 시간표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댕하게 나왔는데 사회에 속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벌이가 있다거나 뭐 어디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되게 제 존재가 약간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옛날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통해서 이 인간의 외로움이랄까, 이 고뇌를 해결하려고 했나 보다, 신이란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주위에 친구들은 기독교가 많아서 그 애들은 자기네 교회 오라고 다 저한테 영입을 엄청 하더라고요. 전 또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 그냥 멀리 가는 걸 좀 싫어해서 집에서 그래서 안 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감독님이 이 컨텐츠를 소개를 해주셨고, 또 저희 부모님은 불교세요. 그래서 오히려 또 거부감이 없었고, 그래서 와서 큰 기대 없이 그냥 들었었는데, 일단 전 너무 어려웠고요, 수업이. 일단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지점은, 이게 제 삶으로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어요. 이게 그냥 불교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좀 뭐랄까, 몇 가지 포인트들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적어오질 않아서 지금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가 맞나요? 그죠? 그런 문장에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인상이 깊어가지고, 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사홍서원이라는 이것도 사실 저는 앞에서도 계속 좀 나왔던 거랑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앞에서도 들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그래, 이렇게 살면 내가 좀 더 지금이랑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적용을 해 나가고 싶은 생각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안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좀 성불 맞죠? 성불 맞죠? 네, 성불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무엇보다도 이번 수업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네. 자기 생각들을 네. 이야기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한 번 듣고 뭐 큰 깨달음이 온다거나 이해가 다 된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쉬워 보여도 여기는 뭐 초심자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읽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생각 약간 거짓말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초심자가 던지는 질문이. 이건 출판사에서 이 책을 네. 선전하려고 이제 불교 입문서라는 의미로 썼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뭐 10번, 20번 읽은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읽어보니까 느낌이 오더라. 나는 이제 이 불교는 이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가르침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라고 이제 느껴오는 거죠. 느낌으로 와야지. 그냥 머릿속에서 남아버리면 머릿속에서 놀다 가는 거는 그건 진정한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슴으로 오는 거는 머릿속으로 오는 것하고는 조금 속도가 달라. 머릿속으로 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만 오면 제깍제깍 머리에는 다 들어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 깊이 들어와서 bek히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생각들이 더 깊어지고 또 살다가 보면 그 말이 이거였네라고 이제 와서 닿는 거야. 그런 게 있죠. 네. 저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뜻이었구나. 이게 진정한 깨달음들이고 그게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불교란 무엇인가 강의는 끝났지만 그래도 이번에 들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새록새록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된 말이었는데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씨가 뿌려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씨를 뿌렸는데 그 자리에서 금방 과일이 열릴 리는 없고 이제 이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제 좋은 씨를 한번 이제 뿌려놓은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가꾸어서 결실로 가느냐 아니면 방치하고 내버려 두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겠죠. 그렇지만 기대하는 바로는 이게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문제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는 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라고. 실존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을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존재,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불안한 존재 이렇게 말해버리거든. 그 이제 20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인간을 이제 실존적으로 봤을 때 불교는 바로 그러한 실존적 인간을 근본으로 해서 그 실존의 문제를 풀었던 게 부처님이에요. 나는 불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했고 이해했고 그 인간으로서 실존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냥 도외시해버리면 이제 한때의 생각으로 그치겠지만 그걸 깊이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삶을 조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불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네. 모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강의에 참여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모두 인사할까요? 네. 네. 그럼 우리 그동안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